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투자자 증시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외국인이 오늘 얼마나 팔았냐 아니면 얼마나 매수를 했느냐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기관 투자자와 달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수급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 요소인 매출액하고 영업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정시 영향은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큰 거죠. 대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금융시장 영향력보다 크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환율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안정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된다는 것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때와 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때는 또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안정될 때는 대단히 호재예요. 그러나 환율이 수출 기업 입장이나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 근처에 있을 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악재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요. 근데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국면이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올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근래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매도하지만은 다른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 그 다음에 유망한 기업이라고 한 주식조차도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한국 정시를 보는 시각이 국내 기관 투자자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우선 시간 관계상 보통 15분 17분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악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매도하는 분위기에 맞는 외국인 정시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와 달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내국인 돈이 외국인 수중으로 이동합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수익을 내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는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산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거죠. 요 근래에 좀 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산 주식이에요. 네이버 주식 팔고 하는 것들도 네이버 가격이 내리기는 했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닥일 때 투자했다는 거죠. 네이버만 하더라도 지난해 1년 전만 하더라도 7, 8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52주 신저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3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매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팔아왔다는 얘기도 되고요. 소리 없이 팔아온 거죠. 그 과정에서 내국인은 또 따라가면서 샀으니까 비싸게 샀죠. 그러니까 내국인 돈이 기관이든 아니면 개미들이든 내국인 투자자 돈이
외국인 수중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증시에서 둔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인이 되는데 파는 그 자체로도 주가 하락 요인이 되는 시중에 아니면 시장에 있는 돈이 그 외국인 호주머니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 악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또 상승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플러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동하면서 환율이 오르면 또 다른 추가적인 악재가 되는 거죠. 특히 수입업체 입장 또 가게 입장에서 가게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요. 그 다음에 물가는 추가적으로 오르니까 또 환율이 상승하면 돈이 그 외환시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매도한다고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외국에 투자하면 모르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탐할 때는 외국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수입 물가는 결국 실물 경제죠, 그죠? 실물 경제 또 실질 소득도 실물 경제의 원천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빠져나갈 때는 가계 실질 소득의 감소 요인이면서 주가 하락 요인도 직접 매도하는 주식 가격 하락은 물론 나머지 다른 주식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지요. 그 다음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죠. 결국 영업 실적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으로 그 가게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소비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또 자산 소득이 감소하니까 또한 소비 둔화 요인이죠. 그러다가 수입 물가 상승을 하니 추가적인 실질 소득 감소 요인이면서 영업 실적 악화되니까 상장기업 영업 실적까지 둔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크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얼마 팔았다, 외국인 투자자들 얼마 매수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지엽적인 얘기고 아마추어 증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는 주식을 매도할 때와 채권을 매도할 때는 영향이 또 달라요. 채권을 매도하면 시장금리가 바로 올라버리죠. 왜냐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채권 가격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만 매도하는 건지 아니면 채권까지 매도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국내 증권 전문가들이 그 정도의 수준의 그 가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 능력도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채권 전문가는 또 많지 않거든요. 주식 하면서 채권까지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김영희 교수조차도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는 원론 수준에서 얘기하거든요. 경제 원론 수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해당 기업 주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 기업 주가도 또 계열사도 있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대차 대조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관련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준다, 계열사 주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이 부분은 국내 기관 투자자도 동일하겠지만은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또 다르죠. 호재일 때는 들어올 때는 더 긍정적이지만은 나갈 때는 더 부정적이라는 거죠. 국내 기관 투자자와 달리.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했고, 또 지난해 10월에 바닥을 2500에서 2800선까지라고 했는데 거의 뭐 2600선이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또 2차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면 상바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바닥은 더 낮아질 확률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그 바닥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도 잘해야 되죠. 어떤 종목을 사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중심으로 매도해가면서 나가느냐, 그것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자금시장이 경색이 돼요. 왜냐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또 뭐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하니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그 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중 돈이 은행을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 양측면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것과 시중 유동성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과 달리 한계 기업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한계 기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정권 전문가들이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 주식을 많이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기업은 성장도 하기 전에 한계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상장 폐지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 유출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이제 뭐 입수할 때 뭐 포유환율연구소에서 하는 얘기와 다른 그 유명 채널들 3프로 채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8.15머니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공영방송이나 경제신문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방송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면 그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당하지요. 쉽게 하면 성장주가 그 대표적이죠. 종목 중심으로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 종목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걸려들어 버린 거죠. 쉽게 하면 모르고 그 작은 것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걸려들어 버린 케이스가 2022년 1월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목을 열심히 연구를 해도 큰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냥 당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종목은 다른 데서 공부하고 반드시 그 포유환율연구소에서 큰 그림을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큰 게 더 중요하잖아요. 큰 그림이 무너지는데 숲이 불타는데 나무 쓸까요? 숲이 망가지는데 나무가 버틸 수 있나요? 아무리 훌륭한 나무도 숲이 망가지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나쁠 때는 그냥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가 다른 그 정권 전문가, 외환 전문가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보다는 내공, 그러니까 깊이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때는 항상 주가 지수 선물도 매도하는지 또 금리 선물 매도하는지 외환 선물 매도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거시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유추가 가능해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1년간은 포유환율연구소에서 다른 데서 가르쳐 주지 않는 내공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정보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포유환율연구소에서 궁금증과 그 지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 1년 동안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
그 하루에 한 4시간씩만 공부를 한다면 아마 경제 패널들보다는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 1월이니까 지난해 1월 27일에 제가 이제 8.15 방송 처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1년이 되었네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 다른 패널들하고 얘기가 극과 극인데 1년이 지내놓고 보니 다 포유 환율 연구소 얘기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환율, 그 다음에 금리, 주식, 가상자산, 이해가 없거든요.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를 종합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로 갈려버리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만큼 포유 환율 연구소의 얘기가 대단히 그 깊이도 있고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채널 여러 군데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돈이 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두 다를 알고 있는 거와 각자가 여러 개를 알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다르다는 거죠. 쉽게 하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그 결과치를 종합하면 코끼리가 안 되는 거죠. 괴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환율연구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그 방송 채널의 전문가와 경쟁을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